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이 너무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얘기를 그냥 쭉 해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되겠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지난주에 모두 이제 몇 분 물론 안 되지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한 몇십 명이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러면 서로 얘기 왔다 갔다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하여튼 근데 이제 몇 분 단 그 댓글을 보니까 모두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신 듯합니다. 유한과 무한은 어떤 것이 클까? 차원을 좀 달리하면은 그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찍은 영상에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설명도 좀 잘 약간 안 된 것 같고 제가 말하려던 것을 잘 표현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거기 허수 있죠, 허수. 이 허수와 실수와 허수가 만나서 복소수가 생긴다. 이런 잠 보여드릴까요? 수채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허수.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는데 허수 여기 보면은 여기 이매지너리 넘버가 되는데 G가 빠졌어요. G가 빠지고 그냥 이매이너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혹시 저게 뭔 소리인가? 이매지너리 넘버라는 건 이미지라는 건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미지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이미지상 상상으로 있는 거지 리얼한 수가 아니다 이거죠. 실제적인 수가 아니다. 하여간 어떻게 고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이렇게 다시 영상을 보면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한 거 이런 것도 영상 보면은 특히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하는데 다윗이라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계속하질 않나. 그런 경우 많고 하여튼 이름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모세했다가 다윗했다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면서도 하여간 이제 금요일날 수학이 좀 수학 공부가 엉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수책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공부하면서 제 딴에는 제가 마우스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있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녹음된 걸 보니까 그 마우스는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헛짓했구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칠판 같은데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았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리얼 넘버, 실제 수, 실수라고 하죠. 그 리얼 넘버라는 것이 리얼 라이프, 실제적인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을 이제 좀 비유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로. 사실 우리들 모든 개념은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고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실제적인 삶, 유한한 삶, 인간의 삶,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실제적인 이 삶, 그 리얼한 삶 속에 무한함, 어떤 신성함,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이에서 하나의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왔다가 간다 그런 말들도 하는데 그 하여튼 어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라는 그 알 수 없는 세계의 가운데에서 있는 그 인생, 그 인생 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것이 깃들어 있다.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바깥이 사실은 곁들여져 있다. 숨어 있다. 좀 세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정교한 언어를 만약 쓴다면은 약간 이런 우리 안, 그러니까 인생 리얼 라이프 실제적인 삶 우리 안이 그걸 안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은 어떤 연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세밀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사는 동안 삶의 이전이나 삶의 이후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인생길을 가면서 바보같이 운명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잠시 살아보는 것 뿐일까?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운 거죠. 이 그리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전적인 밖의 세계로 그려왔습니다. 뭐 20세기 정통 신학이 그래요. 신정통주의에 이르기까지 칼 마르트라는 뭐 신정통주의 위대한 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초기부터 쭉 해가지고 뭐 어거스틴, 중세, 뭐 근대를 이어서 그 현대까지 오도록 이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은 밖에 있다. 근데 이 밖이라는 것이 도대체 서로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일까? 여러분 혹시 메비우스 띠라는 거 있죠? 메비우스 띠 아십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기다란 이런 이제 종이 띠가 있으면은 이걸 한번 살짝 비틀어 가지고 끝에를 딱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이 이런 걸 이제 메비우스 띠라 그러죠. 이 메비우스 띠는 이제 주로 평면적이라면은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컵이 있다 그러든가 뭐 물통이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 통도 안과 밖이 구분이 잘 안 된다. 물이 안에 있는 거냐 밖에 있는 거냐. 그런 것을 이제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메비우스 띠를 고안한 것처럼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그 클라인 병이라 그러죠. 그거를 고안했는데 그림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뭐가 안과 밖이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라는데 원통의 한쪽 끝이 원통의 기둥을 뚫고 들어가서 다른 한쪽 끝과 연결된 겁니다. 저게 뭐냐 도대체. 물을 붓는다고 하면은 그 물은 안에 있을까 밖에 있는 걸까. 이제 머리에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진짜 머리에 살짝 이제 쥐가 날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안과 밖이 공간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그런 그릇이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아까 본 그 메비우스 띠 그거를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제가 또 마우스를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네요. 이게 움직여서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인다고 착각하는데 마우스를 손에서 떼고 그 앞에 툭 튀어나온 면 있잖아요. 보기에는 바깥면 파랗게 제가 네모난 점을 하나
그려놓은 거기에 제가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파란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그 면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 점,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가볼까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러한 기하학적인 상상이 치매 예방에 무지하게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볼펜을 이제 긋는다고 생각하고 이 선에 이제 그 선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도 좋고 상상하면서 제 말을 따라와 보세요. 사진 앞에 둥글게 툭 튀어나온 부분에 제가 네모나게 점을 찍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 안쪽 면이라기보다는 바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점 찍어 놓은 거는 바깥이고 점 저쪽 안 보이는 쪽에 이제 안쪽 면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볼 때 그 면의 가운데쯤에 네모난 그 점부터 위로 출발합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절 따라와 보세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뒤쪽으로 가게 됐죠. 그 선이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바깥면으로 이어집니다. 볼펜이 긋는 선 자국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돌아 나오면 이제 선이 보이겠죠. 이 면은 빛을 받아서 지금 환합니다. 자, 그렇게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오면 아니구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돌아 나오면서 이제 선이 보이고 이 면이 이제 환하게 보이잖아요. 슈 밑으로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면은 그 볼펜이 유턴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선은 또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가면은 왼쪽부터 다시 나타나서 이게 정면으로 보일 겁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돌면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뒤쪽을 타고 쭉 아마 내려올 겁니다. 또다시 아래에서 유턴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출발했던 자리로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 띠는 바깥면과 안쪽면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바깥면이고 어디가 안쪽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다시 한번 이제 출발 지점 아까 우리가 그 파란 점 찍어 놓은데 우리가 이제 거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 점에 지금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그 맨 앞쪽 툭 튀어나온 쪽이 우리가 사는 이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는 면은 보이지만 그 뒤쪽 안쪽 면은 안 보이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가 아니라 그냥 둥그런 띠라면은 우리는 겉면을 걸어가면서 영원히 안쪽 면을 밟아보지 못할 겁니다. 계속 그냥 바깥만 삥삥 돌겠죠. 안쪽에 있으면 안쪽만 계속 돌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번 꼬아가지고 끝을 붙이면은 안과 밖이 사라져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인가. 이게 알 수가 없죠. 한번 꼬아서 붙이는 것은 하나의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 꼴려면은 공간이 생겨야 돼요. 그 2차적인 이 면이 아니라 여기서 꼴려면 한번 입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튼다는 것은 공간, 납작한 데서 공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평면이 뭐예요? 이 평면이 이게 2차원 아닙니까? 1차원이 선이고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 되는 거고 3차원이라는 건 공간 아니에요. 공간이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는 평면이 2차원이 3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찍어 놓은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자리 그곳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반대쪽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따라 쭉 가다가 그 굴곡에서 꺾어지면은 조금 더 반대의 면에 접근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반대쪽 면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대쪽 면은 고스하고 꺾이는 그 부분 너머의 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점 있는데 만약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넘어가서 쓱 꺾일 거 아니에요? 그 꺾이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꺾이는 그 저쪽 너머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과연 우리가 그 꺾여서 가는 그 길이 그 면이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그 안쪽의 그 면, 그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전혀 다른 면일까? 길은 과연 그 모르는 어떤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진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원이 한 차원 더 올라가면은 알 수 없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결국은 같은 면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다.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 저쪽 면의 세계. 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어쩌면 신이 충만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인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있음과 없음, 뭐 인간과 신, 허무와 생명, 찰나와 영원, 이 모든 이원론적인 둘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이고 평면적인 이런 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낮은 차원의 어떤 치열한 뭐 생각의 싸움일 뿐이지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맞는 것을 보려면 차원을 좀 초월해 가서 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워하는 신성함은 보이지 않는 그 안쪽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쪽 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바깥쪽 면 그것도 같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런 그 불가시적이고 보이지 않고 신성한 그 안쪽의 면에 서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신성함도 그 신성함이라서 제가 모른다고 하고 뭐 신적 세계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 세속적인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가시적 우리 세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면과 같은 면상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단지 우리가 그 바깥쪽을 못 본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못 만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 근데 이렇게 금방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팍팍 가는 거 보면은 설교는 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설교라는 것도 상당히 짧다는 얘기인데 3, 40분 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하여간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연 이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당긴다는 이 블랙홀에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일까 블랙홀 안에 있는 것일까 지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초에 이제 빅뱅이 있었대요. 대폭발이라 그러죠. 우주의 기원을 이제 설명하면서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정설이 빅뱅입니다. 그것을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빅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빵. 그때부터 이제 존재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계속 빵 터진 게 그냥 계속 퍼져가는 커가는 거죠. 계속 확장돼요. 지금도 계속 그 터진 중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확장이 점점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무한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커지는 이 우주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커지고 말까요? 그게 계속 확장되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다시 블랙홀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그 무한의 밀도, 무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밀도로 인해서 다시 또 그냥 터지고 어느 영겁의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또 무슨 제2의 무슨 뭐 과학자가 나타나서 놀라면서 제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우리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여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무한의 밀도를 가진 그 블랙홀, 그 속에 과연 어떤 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차원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지만 어떤 과학자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수직선상에 이렇게 선이 있으면 그 유한한 구간 사이에 무한이 있는 것처럼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보면은 유한과 무한, 안과 밖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위치 짓는다든가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무한대의 밀도 안에 무한대의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지금 뭐 이 블랙홀 어느 그 블랙홀 그 원초적 블랙홀에서 터졌다 그러는데 그 원초적 블랙홀이라는 것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블랙홀 안에 지금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게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구분하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의 공간에 일방적으로 위치 지을 수는 없다. 메비우스 띠와 비슷합니다. 아니냐 바뀌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차원을 가지고 차원을 초월한다면 모를까. 이 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을 이제 쭉 나열하면 선이 되잖아요. 그 선이 된다는 건 뭐냐면 차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생긴다는 건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원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하여튼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점이라는 건 사실 완벽한 형태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차원이라고 점이라는 것에 뭐 0차원이다 해서 0.5차원이다 매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위치적인 현상이지 거기에 무슨 어떤 점유된 부분 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간 이 점이라는 게 쫙 확장이 돼서 1차원의 세계가 되는 이걸 1차원 선의 차원이 리니어 라인 이 라인의 세계 1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원의 세계가 탄생해요. 점이 확장돼 가지고 자기 질량을 갖게 되는 거죠. 점이 퍼진 겁니다. 이 선을 또 이 선이 있으면 이 선을 이쪽으로 쫙 피면은 면이 되는 거예요. 면. 그죠?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 요즘 와이퍼 생각하면 돼요. 와이퍼 이 자동차 앞에 이렇게 와이퍼 있잖아요. 그 비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와이퍼는 선이죠. 그 선이 이렇게 펴지면은 면이 되는 거예요. 이 면이. 그렇죠. 그래서 면이라는 건 선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되는 거죠. 면의 세계가. 근데 이 면을 또 이 면이 있다면은 이거 끌까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해요. 누군가 이게 PD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면이 있으면은 제가 약간 여기 이쪽이 오른쪽이신가요? 예. 오른쪽이 좀 넓죠. 제가 그 뭘 좀 띄우려고 약간 왼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와 있어요.
가운데 있지 않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이쪽으로 살짝 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근데 이 면이라는 게 있으면 이 면을 또 쫙 피면은 입체가 되는 거예요.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잖아요.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호수라는 거 얘기했죠. 복소수 수의 우리가 전체 지금 상상하는 게 복소수인데 복소수는 2차죠. 맨 1차에서 2차. 또 3차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벡터 값 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개념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공간상의 위치를 다루는데 요즘 뭐 3D 프린터냐는 산업이 뜨는가 봅니다. 그건 3차원의 세계. 또 이 3차원을 이 공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3차원을 팍 4차원으로 늘린다. 그게 뭘까? 4차원 그 4차원의 수준이 이제 시간의 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 그러는데 모르죠.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죠. 4차원을 넘어서 또 5차원, 6차원, N차원의 이런 그 차원의 연속이 계속 될지 어쩌면 그 차원의 수라는 게 무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차원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1차원이라고 해서 2차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만 1차원의 확장성이 있을 뿐이에요. 일종의 빅뱅 같은 겁니다. 안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왜 이런 거 해야 돼? 몸 기도하면 그냥 곱게 기도하는 방법이나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 그러면 되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나 뭐 철학을 지금 무슨 뭐 철학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생각의 지반을 다지고 몸기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저 실행만 한다고 전 물론 실행이 없으면 안 되지만 진짜 좀 생각하면서 실행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가서 오늘 진짜 27분 35초 죄송합니다.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